자, 하이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주들의 경우에는 뭐 JYP만 제외하고 SM, YG, 뭐 이게 한한령 기대 뭐 이런 쪽하고 겹쳐가지고 계속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여왔었는데, 자 이거 갑자기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이거 뚝 떨어진 이유는 어제 아침에 이제 디어유하고 이쪽의 분석에서부터 이미 나가 있던 겁니다만, 요게 지금 게임을 벌인 셈이죠. 결과적으로는 게임을 벌인 셈이 됐는데, 자 이슈는 뭐냐 그러면, 자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던 SM 지분을 텐센트한테 넘기고, 그래서 텐센트가 SM의 3대 주주가 됐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중국 쪽으로의 진출 길이 더 크게, 중국 쪽의 기대, 자 기존에도 중국 기대였습니다만 그 중국 기대가 더 강해진 거죠. 이제 더 강해지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롱숏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만, 늘 나오는 집어도 개 못 주는 롱숏. 시장 전체로도 어저께 같은 경우로 했었죠. 시장 전체로도 어제 같은 경우에 오전엔 당기고 오후 들어가서 고가주 다 때려 팔고 저가에 2차든지 몰아 때려 사고, 이건 섹터와 섹터 쪽끼리 교환하는 전형적인 롱숏. 그리고 요게 이제 광의의 롱숏으로는 같은 섹터 내에서 이놈은 사고 저놈은 팔고,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거는 한미반도체와 하나비전 같은 경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거울로 대칭되는 듯한 흐름을 보이는 게 한미반도체하고 하나비전이죠. 지금 이게 이제 요거는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섹터 내에서 한 놈은 사고 한 놈은 팔고, 많이 보셨던 거예요. 하이닉스 사고 삼성전자 팔고,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 팔고, 하나비전 사고 한미반도체 팔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꺼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차익 매도, 어저께 전체적으로 고가주들 차익 매도 무더기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들어가요. 자, 이게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하이브가 급락할 이유는 아니거든요. 어제도 급락을 하고 오늘도 지금 마이너스 5% 이렇게 쭉 떨어져가지고 나오는 이런 흐름들 보여, 눌리진 흐름들로 표시가 되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거 하이브가 SM 지분을 넘겼어. 근데 SM 지분을 뭐 떠리로 팔아가지고 적자로 마이너스 내고 그렇게 뭐 작살나 있고 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하이브가 SM 지분을 때려 팔아버리면 하이브의 성장성에 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이브가 SM 지분을 팔았다고 해서 SM 하이브의 성장성에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이제 텐센트가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 쪽 기대감이 강해졌다라면 SM 같은 경우는 그건 급등을 해야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요, SM도 못 올라갔어요. SM 같은 경우도 어저께 그 전날 먼저 그 전날에도 4.6%, 4.5% 하락 두들겨 맞았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시가에 10%까지 들어가 있던 거 결국 다 뱉어버리고 칼 맞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앞서 나왔던 것처럼 칼 꽂히는 전형적인 차익 매도 조정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러면 이건 뭡니까? 그러면 하이브 쪽의 매도가 정당화되려고 한다 그러면 SM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SM도 못 올라가거든요. 그 어제 아침에 반짝반짝 올랐던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추격을 해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 드렸던 DOU 같은 종목 보자 이거지. 어제 고점 대비로 지금 이렇게 깨지고 있어요, DOU.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전형적으로 지금 딱 보시게 되면 미리 주가 다 당겨놓고 그리고 호재 나왔을 때 차익 실현으로 그냥 뭉개버리는 그림이죠. 다 DOU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어제 오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시세 보였었는데요. YG 저쪽 같은 경우 그나마 지금 버티죠. 오늘 지금 밀려 떨어지고 있고요. 이거 지금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미리 주가들,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들이 다 미리 올라 들어갔으니까요. 자, 그래서 최근에 가장 강력한 시세를 보였던 이 YG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칼 꽂혀서 내리 꽂혀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이거 뭐 롱숏을 가장한 매도 게임이죠. 사전에 미리 주가 당겨놓고 주가 위에서 재료 나왔을 때 그 재료 보고 달려드는 개인들한테 그냥 다 떠넘겨 버리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요거 각 엔터테인먼트 회사별로 핵심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얘기들은 이미 드렸었죠. 공통적으로는 이 2분기에 겨울식에서 1분기까지 실적이 나쁘고 그 다음에 위로 들어 이 구조는 다 똑같고요.
한겨울에 공연 못 하잖아요. 한겨울에 공연 합니까? 지난번에 YG의 GD 같은 경우도 공연을 할 때 여기 우리 고양시에서 고양 운동장에서 공연했었는데 그날 추워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뭐 얼어 죽는다 그러고 엄청 추웠잖아요 그날. 이거 못해요 야외 공연들. 실내에서만 하는데 실내는 아시다시피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킨텍스 같은 데서는 이제 실내 공연하는데 거기 들어가봐야 저 운동장에 들어가는 인원이 5분의 1도 안 돼요.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겨울에는 해봐야 10,000명, 끼케야 10,000명이고요. 여름에는 공연하게 되면 5만 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1분기 나오는 실적하고 2분기 실적 나가는 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 포인트가 다 틀린데요. 하이브는요. 중국향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기대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이 라인 쪽의 종목들이 다른 쪽으로 올라 들어가는 게 이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YG, SM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중국 기대가 맞고요. 이 하이브는 중국 기대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예를 들자 그러면 저런 쪽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이브는 자, 하이브의 경우도 물론 이제 뭡니까? 앞서서 이 사태들에서 하이브 사태에서 이미 보셨다시피 좀 뭐 양치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랬었죠. 자, 여기 이 기업의 핵심은 뭐니 해도 BTS의 복귀죠. BTS 복귀. 그래서 이 앞쪽으로 시끄럽게 얘기 나올 때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다. 그리고 사야 된다라고 추천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굉장히 시끄럽고 안 좋은 뉴스가 나오지만 시간 지나면 BTS는 복귀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BTS는요 중국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중국을 대상으로 중국이 타겟이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BTS가 공연을 나가는 건 주로 BTS가 가장 공연을 많이 나가는 건 일본이고요. 일본이 최대로 가장 많은 횟수예요. BTS가 전체 공연하는 공연 일정의 절반이 일본 공연으로 잡혀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그래서 BTS는 뭐 전 세계 팬을 다 가지고 있는 초대형 그룹이긴 합니다만 오죽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미국에 있는 BTS 팬클럽 미국에 있는 아미들이 제발 일본 2번 갈 때 우리 한 번만이라도 와줬으면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게 그게 이 BTS고 하이브입니다. 즉 이 중국 모멘텀의 뭐 소실이라든가 뭐 이렇게 중국 모멘텀 때문에 예를 들면 중국 쪽에서 또 안 좋은 얘기 나올 수 있을 때 밀려 떨어질 때 BTS 같은 경우 가장 강력하게 반응이 되는 거고요. BTS가 SM 지분을 넘긴 것과 하이브가 넘긴 것과 하이브의 기대하고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금 보여준 것처럼 일시적으로 다 똑같이 차익 실현을 했을 뿐인 겁니다. 당연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기대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미 그래서 꽤 많이 당겨놓기는 했습니다만 앞서도 보시다시피 이거 주기적으로 이렇게 눌러요. 이거 게임하고 엔터 늘 그렇잖아요. 그럼 BTS에 대해서 게임이나 엔터주들 같은 경우 몹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요거 같은 경우 요게 오히려 문제가 될 거예요. 요거 앞에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양아치 같은 상장 때 4천억 뒷돈으로 받은 거 이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 가지고 욕을 엄청나게 욕을 했었죠. 이게 뭐 양아치냐 그러고 이렇게 썼던 거 요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모를까.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자 글쎄요. 예전에 YG가 사고 쳤을 때 이게 참 그렇습니다. YG가 사고를 쳤을 때 결국에 그래서 YG 양현석이 처벌 받았나요? 더 앞쪽으로 내려가 보면요. 지금 이승기하고 연결돼 가지고 굉장히 말 많은 견미리 남편은 달려 들어갔는데 견미리는 처벌됐습니까? 그 앞쪽에 예전에 있었던 것들 장동건이 처벌됐나요? 서세원 처벌됐어요? 제 기억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친 인물들은 무수하게 많지만 배용준이 차인표 사고 친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주식시장에 연예인들 들어가서 이름 달고 그 중에서 실제로 걸릴 만한 짓을 한 인물들은 꽤 됩니다. 단 한 명도 처벌된 적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래서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걸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하이브의 주가가 떨어진 건 방금 지금 나와 있던 뉴스 그것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저게 핵심이지 뭐 SM 때문에, 그러니까 어저께 때린 거는 일단 차익 실현해서 때리자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전에 나왔던 이명계약 맺어가지고 뒷돈으로 아주 심각한 모럴 해저드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거 그래가지고 그때 같은 경우도 그래서 뒷돈 챙겨가지고 회사는 내팽징계 저거 저기 LA 가가지고 베버리힐스 가지고 과접세연하고 그렇게 놀았냐? 과접세연하고 놀든지 말든지 뭐 그거야 뭐 관계 없는 부분인데요. 방식이 유부남도 아니고 뒷돈을 챙겼다는 게 문제죠. 뒷돈을 챙겼다.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단 한 명도 처벌을 받는 적이 없었으니까 주요한 작전 세력들 중에서도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 들었던 작전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처벌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요런 거 가지고 눌리는 거는 지금 방금 전에 차트 다 보여드렸습니다. 다 똑같이 눌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전체로 사이클 당기고 전체로 팔면서 지금 카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를 조짐으로써 하이브를 조져서 나머지들을 다 누르겠다. 좀 잡아서 누르고 들어가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에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1차적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은 일단 여기 들어왔죠. 여기 들어와 있어요. 자, 여기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제 현재 상황을 보게 된다면 뭐 앞에 다른 YG 같은 종목들, SM 같은 종목 다 보셨다시피 JYP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이렇게 시가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에서 받는 흐름들 같은 경우 일단 추가 매수를 감안하고 받으셔야 되는 자리예요. 어제 저점 자리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1차적으로 우선 위에서 떨어져서 여기 하면 이제 10% 조금 넘는 라인이거든요. 여기에 그 다음에 현재로 친다 그러면 요거 조금 더 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 조금 더 까서 이제 고가에서 되는 기본 퍼센트 조정까지 고가 대비 15에서 20% 조정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렇게 까게 되면 이게 딱 추세 저점까지 걸려 들어갑니다.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 추세 저점으로 걸려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에서 일부 우선 이쪽에 있는 엔터주들 여전히 잘 나갈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 같은 경우 일부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조금 기다리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사신 경우에는 이 밑에 쪽에서 추가할 거 감안하고 받으셔야 돼요. 엔터는 앞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거 뭐 실질적으로 사실상 뭐 이제 대선 국면 끝나가지 않습니까? 대선 후죠. 현재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테마는 대선 전 테마가 아니고 대선 후입니다. 대선 후. 이게 엔터 같은 경우는 소비주 같은 경우 그래서 소비주들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엔터도 그쪽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대선 후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중관계, 대북관계 호전될 건 뭐 안 보도 뻔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 중국이 소비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 기조까지 맞물려서 계속해서 이제 엔터 쪽이라든가 소비 쪽 같은 경우 강세를 계속 대선 후에도, 그래서 대선 후에 이어질 이 섹터들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코나이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른 정책주 취업이나 출산이라든가 이런 쪽과 달리 흐름이 좀 길다. AI라든가 에너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대선 후에도 정치적인 부분과 관계없이 계속 나가야 되는 거니까. 엔터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정치적인 그것과 관계없이 계속 나가는 형태라는 얘기죠. 업황 자체가 강세인 섹터. 노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슈 나왔을 때. 그래서 지금 같은 이슈 같은 경우 딱 때리기 좋은 차익 실현도 하고 개인들한테 덤태기도 씌우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 빨려 떨어져 떨구고 나면 다시 돌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하이브 지금 뭐 곧바로 다 몰입에 들어가지 마시고 아래쪽에 여유를 두고 밀려 내려오는 흐름에서 쭉 분할 매수로 받아가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즈 어제 스타트에 굉장히 좋다가 눌러 들어가지고 당황하신 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아침에 묶어서 하이브를 대표로 해서 엔터즈들을 쭉 돌아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지금 지수가 지금 쭉 올라가고 있죠. 선물은 지금 뭐 1%가 올라 들어가고 있고요. 코스피 200도 0.9%. 근데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0.09밖에 안 되네요. 못 올라요, 아직.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종목들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죠. 자, 빨리
빠르게 들어오시면 아직 시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오르고 빨리 들어오시면 오르고 있는 최고 전문가들이 오늘도 먹을 수 있는 종목들, 오늘의 양식, 오늘 일용할 양식들 쫙쫙 골라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다음 주도 먹고 이런 종목들 쭉 다 드리죠. 자, 오르고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